3장. 돈을 인생으로 불러들이는 철학. 부자로 죽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앤드루 카네기. 앤드루 카네기는 의사나 산파의 도움 없이 태어났는데 그런 외부의 도움을 못 받을 정도로 집안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시급 1페니로 일하기 시작해 마침내 8천만 파운드라는 엄청난 재산을 형성했다. 나는 그가 태어난 스코틀랜드 덤퍼린의 작은 집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집에는 방이 고작 2개 있었다. 아버지는 1층에서 직물 짜는 가게를 운영했고 가족은 위층의 비좁고 어두운 다락에서 밥을 해먹고 잠을 청했다. 카네기 집안이 미국으로 이민 왔을 때 아버지는 식탁보를 만들어 집집마다 팔러 다녔다. 어머니는 구두장이 밑에서 구두를 세탁하고 꿰맸다. 앤드루의 셔츠가 하나뿐이어서 어머니는 그가 잠든 뒤 매일 밤 셔츠를 빨고 다림질 해야 했다. 어머니는 매일 16시간에서 18시간을 일했으며 앤드루는 그런 어머니를 마음속 깊이 사랑했다. 22살에 그는 어머니가 살아있는 한 절대로 결혼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실제로 어머니가 30년 뒤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는 결혼하지 않았다. 마침내 그는 52세에 결혼했고 62세에 유일한 자식을 얻었다. 소년일 때 그는 어머니에게 몇 번이고 말했다. 엄마, 언젠가 부자가 되어서 비단으로 만든 옷을 입고 하인을 부리면서 전용 마차도 탈 수 있게 해드릴게요. 그는 자기의 재능은 온전히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고 어머니를 향한 깊은 사랑이 놀라운 출세를 만든 원동력이었다고 자주 언급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는 너무나 비통했고 슬픔의 후유증은 아주 오래갔다. 그 후 15년 동안 어머니 이름만 나와도 눈물이 터져 나오는 바람에 이름조차도 말하지 않으려 했다. 한 번은 그가 스코틀랜드에서 한 노파의 주택담보대출을 대신 상환해 준 적이 있었는데 이유는 단 하나, 노파의 모습이 어머니를 닮았기 때문이었다. 앤드루 카네기는 강철 왕으로 잘 알려졌지만 강철 제조에 대해서는 아는 게 거의 없었다. 하지만 자기보다 강철에 대해 더 잘 아는 수백 명 혹은 수천 명을 직원으로 두었다. 그는 사람 다루는 법을 잘 알았는데 이것이 그를 부자로 만든 결정적 요인이었다. 젊은 시절 그는 조직 운용, 리더십 그리고 사람을 부리는데 대단한 재능을 보였다. 어릴 적에 스코틀랜드에서 어미 토끼를 잡은 뒤 곧 새끼 토끼들마저 전부 잡았는데 그 토끼들에게 먹일 것이 없었다. 하지만 그에게 근사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는 이웃 소년들에게 토끼를 먹일 클로버와 민들레를 충분히 뜯어오면 그 공로를 인정해 토끼에 그들의 이름을 붙여주겠다고 했다. 계획은 마법처럼 통했다. 몇 년 뒤 카네기는 기금 모금 때에도 사람들의 그런 심리를 적절히 활용했다. 가령 펜실베이니아 철도 회사에 철로를 팔고 싶어 고민하던 때였다. 당시 회사의 사장은 에드가 톰슨이었다. 카네기는 피츠버그에 세운 거대한 제강 공장에 에드가 톰슨 제강소라는 이름을 붙였다. 당연히 톰슨 씨는 무척 기뻐했고 톰슨 제강소에 철로를 주문하도록 설득하는 데에는 그리 큰 힘이 필요하지 않았다. 카네기는 피츠버그에서 전보 배달원으로 일했다. 일당은 2실링이었지만 그로서는 큰돈이었다. 그는 그 도시에서 이방인이었다. 길을 몰라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그는 도시의 모든 회사의 이름과 주소를 암기했다. 그는 어떻게든 전신 회사의 기사가 되고 싶었다. 그래서 밤이면 전신학을 공부하고 아침 일찍이면 사무실로 달려가 전신 자판을 두드리는 연습을 했다. 어느 날 아침 전선은 중대한 뉴스로 아주 뜨거웠다. 필라델피아에서 피츠버그를 정신없이 불러대고 있었는데 그걸 받아주는 기사가 없었다. 앤드루 카네기는 전신 자판을 황급히 두드려 메시지를 받아 전달했고 그 즉시 전신 기사로 승진했고 봉급은 2배가 되었다. 그는 지칠 줄 모르는 활력과 끊이지 않는 야심으로 일했다.
그리고 펜실베이니아 철도 회사가 자체 전신선을 설립하면서 앤드루 카네기는 전신사업 본부장의 수행비서가 되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는 큰돈을 버는 길을 마주하게 되었다. 기차를 타고 가던 카네기를 찾아온 어떤 발명가가 자신이 발명한 새로운 침대차를 보여준 것이다. 침대차는 화물차 양쪽 측면에 조잡한 침상이 달린 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이 새로운 발명품은 오늘날 풀먼식 호화 침대차와 무척 흡사했다. 카네기는 스코틀랜드인 특유의 재빠른 선견지명을 지녔기에 이 발명품에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다. 그는 돈을 빌려 그 회사의 주식을 샀다. 그 후 회사는 세상이 놀랄 만한 배당금을 주주에게 안겼고 카네기는 단 한 번의 투자로 25에 매년 1,000파운드의 수익을 올렸다. 한 번은 철도와 철도를 연결시켜주던 나무다리가 불에 타서 며칠 동안 교통정체가 일어난 적이 있다. 앤드루 카네기는 당시 전신회사의 본부장이었다. 그는 그 사건을 통해 나무다리의 시대는 끝나고 강철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는 돈을 빌려 회사를 차렸고 철제 다리를 건설했다. 어찌나 빠르게 돈이 쏟아져 들어오는지 현기증이 날 정도였다. 이 방직공의 아들은 그야말로 황금손을 지녔다. 행운, 그것도 경이로운 행운이 늘 그를 따라다녔다. 그와 몇몇 친구는 펜실베이니아주 서부 석유 생산 지역의 한가운데에 있는 어떤 농장을 8,000파운드에 사들였는데 한 해에 그곳에서만 20만 파운드를 벌었다. 당시에 이 영리한 스코틀랜드인은 겨우 27이었으나 매주 200파운드라는 엄청난 수입을 올렸다. 15년 전만 해도 하루에 10펜스를 받고 일했던 사람이 말이다. 1862년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남북전쟁으로 노심초사하고 있을 때였다. 전쟁으로 인해 물가는 치솟고 있었다. 그리고 여러 대형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미국의 국경은 더욱 넓어졌고 멀리 있던 서부가 개방되었다. 철도는 곧 대륙을 가로질러 놓을 것이고 철도 연변의 도시들이 건설될 것이다. 미국은 아주 놀라운 대도약의 시대로 진입하기 직전이었다. 그리고 앤드루 카네기는 강철 용광로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와 불꽃으로 그 번영의 큰 물결에 올라탔다. 그 물결 덕분에 카네기는 인류의 역사에서 이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한 거대한 부를 얻었다. 하지만 그는 오로지 일만 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 하루 일과 중 절반 정도는 사업 구상을 하는 등 여유 있는 시간을 보냈다. 그는 주변에 자신보다 똑똑한 보좌관들이 있으며 그들을 활용해 수백만 파운드를 벌었다고 말했다. 그는 스코틀랜드인이지만 지나치게 깍쟁이처럼 굴지는 않았다. 그는 파트너들에게 수익의 일부를 나누어 주었으며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여태까지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많은 백만장자를 배출했다. 그는 평생 4년 동안 학교를 다녔을 뿐이지만 여행, 전기, 에세이, 경제학에 대해 8권의 책을 썼고 1,200만 파운드를 기부해 공공도서관을 설립했으며 교육의 발전에 써달라며 1,600만 파운드를 내놓기도 했다. 그는 로버트 번스가 쓴 시를 모두 외웠다. 또한 맥베스, 햄릿, 리어왕, 로미오와 줄리엣, 베니스의 상인의 유명한 대사들을 모두 암기해 아무 때나 술술 말할 수 있었다. 카네기 자신은 그 어떤 교파에도 속하지 않았지만 7,000개 이상의 파이프 오르간을 여러 교회에 기증했다. 그는 총 7,500만 파운드를 기부했는데 날짜별로 따지면 매일 20만 파운드를 기부한 셈이었다. 한편 신문사들은 공모전을 열어 카네기가 막대한 자산을 기부하는 방법을 모았으며 가장 좋은 제안을 한 사람에게 상을 주었다. 그가 평소 부자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인생경영 포인트.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는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풍부한 사람이었다. 요즘 말로 돈이 되는 사업을 알아보는 뛰어난 이재의 안목을 갖고 있었다. 그가 이렇게 승승장구했던 것은 미국이 시대적으로 번영기에 있었기 때문인데
대표적인 사업이 철도 사업이다. 철도가 미국에 처음 도입된 것은 1830년대로 1840년에 이르러 뉴잉글랜드와 대서양의 면한 주들은 약 3,200km의 철도를 갖게 되었다. 철도는 동부에서 시작해 중서부로까지 계속 뻗어나갔다. 미국 철도는 1860년에 이르러 약 48,000km의 전국 규모 네트워크를 갖추었고 1869년에는 최초의 대륙간 횡단 철도가 완성되었다. 철도 부설 사업에는 공적 자금도 일부 들어갔지만 대부분 민간 자본이 투입되었다. 19세기 중반부터 철도 회사들은 대기업으로 성장했고 많은 노동자를 고용했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금융을 조달했다. 또한 1861년과 1865년 사이에 남북 전쟁이 벌어지면서 철도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남북 전쟁이 끝나고 철도는 더욱 활발하게 부설되었고 1865년에 약 5만 6천 킬로미터이던 철도 네트워크는 1880년에 15만 킬로미터까지 늘어났다. 카네기는 철도 사업 호황기에 맞추어 철도에 들어가는 철강을 공급했고 철도 주위에 목 좋은 땅을 사들였다. 이렇게 형성된 막대한 부를 다시 금융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돈이 돈을 버는 방식으로 거부가 되었다. 과거 1970년대에 우리나라 재벌들이 돈을 번 것과 같은 방식이다. 그러나 카네기의 남다른 점은 벌어들인 돈을 대부분 사회 발전을 위한 기여금으로 내놓았다는 것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한 것이다. 카네기는 거부였지만 검소한 사람이었다. 그의 기부를 받기 위해 한 방문객이 찾아왔을 때 카네기는 방 안에 촛불 2개를 켜놓고 책을 읽다가 촛불 하나를 껐다. 방문객은 그것이 기부를 거절하려는 인색함의 신호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카네기는 대화할 때는 촛대 하나면 충분하다면서 기부 요청을 찬찬히 듣더니 흔쾌히 받아들였다. 카네기의 외아들은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는데 기자들이 카네기에게 아들처럼 좀 누리면서 살아도 되지 않느냐고 묻자 나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아버지가 없잖소? 라고 대답하기도 했다.